네, 안녕하십니까. 윤철중입니다. 오늘 먼저 우리 네이버 주주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방송을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불과 몇 주 전에 지금 주가가 20만 원 미만대였는데 그때 이제 저도 유튜브 방송을 좀 네이버 분석을 하면서 20만 원대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 네이버 주가가 27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믿고 투자해 오신 개인 투자자분들의 안목과 인내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 이렇게 지금 주가가 처음에 이제 방송에서 안내 드렸을 때 20만 원 좀 미만이었어요. 저번 주에도 어쩌면 네이버와 함께 이 변화되는 시작점일지도 모르겠다. 하정우 수석 임명 소식과 관련해서 이제 게시글을 좀 올려드리면서 장기적으로 움츠렸던 주가도 좀 어깨를 필지 모르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후에 30% 이상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돼서 저도 매우 기쁘고 뿌듯하고, 앞으로 네이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오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할 테니까, 네이버에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네이버란 기업을 오로지 그냥 서칭, 검색 플랫폼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은 한 번쯤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지금 새 정부에서 AI 미래 수석이라는 자리를 신설을 하고 그 첫 임명자로 네이버 출신의 하정우 센터장을 발탁을 했습니다. 이 소식이 처음 나왔을 때 주가가 뭐 반응이 잠잠했는데, 바로 며칠 있다가 정부의 소버린 AI, 자국 주도의 AI죠. 앞전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의 정책 기조가 이제 분명해지고 뭔가 포커싱이 되니까 상황이 달라지고 있어요. 지금 제가 처음 이제 방송을 진행을 하고 지금 어, 열흘도 안 됐는데 34%까지 지금 상승 중에 있습니다. 네, 처음 안내 드린 이후에. 사실 이게 빨리 투자를 한 게 아니라 그 전에 뭐 투자하신 분들은 10만 원대 후반대 또 투자하신 분들도 있었죠. 어쨌든 정책 기조가 좀 보이기 시작되었고, 네이버가 이 AI 강국 특별법 발의 등의 본격적인 지원 정책을 내놓으면서 정부 쪽에서 지금 정책 수혜주로 되게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정부 측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아, AI 100조 투자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정우 수석이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면서 JP모건 측에서도 네이버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죠. 예, 실제로 네이버 출신이 기용되면서 정책 수혜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리고 특히 AI 인프라 측면에서 정부가 초점 맞춘 AI,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센터, GPU 조기 확보에 네이버가 엄청나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짚었는데, 이 부분도 제가 앞전 방송에서 여러 번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네이버가 이미 정부랑 공공기관이랑 유로클라우드 같은 이 AI 인프라 협력 사례들을 이미 갖고 있어서 이런 그 국가 AI 프로젝트에서 앞서 나갈 준비가 이미 여러분들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정부가 지금 밀어주고 있는 AI 분야에서 네이버가 중심에 서게 된 것인데, 하정우 수석 임명 자체가 이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게 단순한 임명이 아니에요. 그리고 잘 보세요. 정책이 앞으로 가시화될수록 네이버 자체의 이 LLM 거대 언어 모델과 공동 클라우드 역량이 앞으로 점점 더 부각될 거예요. 주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AI 주권 시대에 네이버가 핵심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AI 이 에이전트 시장에서 왜 네이버가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을까? 바로 여러분들 이런 부분과 연결이 됩니다. 지금 보면 뭐 멀티플 회복 국면이다, 스테이블 코인 정책 긍정적인 전망이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메신저, 커머스, 클라우드까지 지금 네이버가 국내 인터넷 생태계 전방위로 사업을 펼쳐온 기업이잖아요. 다 퍼져 있어요. 그것 덕분에 방대한 양의 이 개인화 데이터가 쌓여 있는 겁니다. 경험을 축적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B2C AI 에이전트 경쟁의 핵심은 개인화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갖고 있는 어떤 이런 그 검색, 검색, 그 다음에 뭐 검색 엔진이죠. 그리고 자체 AI 모델, 쇼핑, 그 다음에 네이버페이 결제, 블로그 같은 카페 같은 이런 콘텐츠, 클라우드 인프라, 뭐 이런 클라우드도 있잖아요. 그래서 모두 보유한 점을 강점으로 꼽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국내외 다른 어떤 기업도 쉽게 따라갈 수 없는 자산이에요, 여러분들. 이것 덕분에 네이버의 AI 에이전트는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에서 유리한 출발선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별도 사용자마다 뭐 회원 가입시키고 일일이 학습시키지 않아도 지금 뭐 네이버 아이디 하나쯤은 다 거의 대부분 갖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뭐 요즘에 카드를 발급하거나 뭐 뭘 결제를 하거나 할 때도 네이버 연동을 아예 자체적으로 회원 가입하기 전에 뭐 이렇게 묻는 그런 시스템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생태계에 쌓인 이 데이터를 통해서 사용자 취향, 의도를 이미 파악을 해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강점이고 이게 곧 더 나아가서는 네이버 AI 비서가 다른 어떤 경쟁사보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대해서 더 똑똑하고 또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또 예를 들면은 뭐 네이버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쇼핑 AI죠. 쇼핑 AI 에이전트를 한번 보면 이것도 3시간 전에 또 기사가 나왔네요. 올해 지금 안에 쇼핑 분야에서 AI 그 에이전트를 선보이고 내년부터는 검색 금융 분야에서도 지금 AI 이 에이전트를 순차적으로 출시를 해서 궁극적으로는 보면 이런 그림이에요. 통합 AI 에이전트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통합 AI 에이전트가 출시가 되면 사용자는 우리들은 네이버 하나만으로 그냥 생활 전반의 서비스를 받게 될 수가 있어요. 검색으로 정보를 찾고 AI 비서에게 상품을 추천받고 결제나 뭐 복잡한 금융 상담까지 한 곳에서 그냥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그 큰 그림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네이버는 국내 시장에서 매우 높은 점유율을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를 인터넷 산업 내 그 탑픽으로 지금 뭐 여러 증권사에서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AI 이 에이전트 시장에서 네이버가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미 하반기에는 지금 광고랑 커머스 부분에 견조한 그 어떤 성장으로 이익 증가가 뚜렷할 것으로 보이고 뭐 이거는 뭐 거의 따놓은 당상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부터 본격화될 이 에이전트 출시로 인해서 경쟁 우려도 충분히 방어 가능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이버의 AI 경쟁력은 국내에서 독보적이다. 그리고 거기다가 정부 정책 드라이브까지 등에 업으면서 향후 주가에 긍정적인 모멘텀을 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여러분의 핵심인데 이거를 빼놓으시면 안 됩니다.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엄청나게 부각이 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거의 이번 주 주가 상승의 또 다른 키워드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스테이블 코인이란 쉽게 말하면 가치가 고정된 암호화폐예요. 다르게 말하면 안정된 암호화폐죠. 그러니까 달러 같이 안정된 그 자산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코인이 있다고 해봅시다. 1코인을 뭐 달러처럼 비슷하게 1,000원 1코인을 1,000원에 연동을 시키면 그 코인의 가치는 항상 1,000원을 유지하는 식입니다. 달러처럼 이렇게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커도. 최근에 또 미국 이 상원에서 스테이블 코인 그 관련 법안으로 지니어스법이 이제 통과되었다는 소식까지 또 나왔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뭐 아마존, 해외 또 월마트 같은 이런 거대 공룡 기업들까지 자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러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빨라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 수수료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결제 혁신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화폐 가치를 연동을 해서 가격이 급등락하지 않아서 안정적 거래랑 송금에 적합한 거예요. 예를 들면 국제 송금에서도 기존 은행이나 카드망을 건너뛰어서 수수료를 크게 줄일 수가 있고 또 속도를 엄청나게 높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자 이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테이블 코인의 이 발행 구조예요. 이게 간단하게 이제 나타낸 그 발행 구조인데 고객이 어, 현금을 은행에다 맡기죠. 맡기면 은행이 이거를 스테이블 코인 뭐 예를 들면 이제 서클으로 미국 서클 아시죠? 뭐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은행이 이거를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서클의 계좌에 예치를 하고 발행사는
같은 금액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처럼 죄송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법정화폐의 가치를 연동을 해서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한 암호화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제 송금 등에서도 더 저렴한 수수료, 더 빠른 속도, 그냥 바로 입금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고 있는데 거의 지금 뭐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서 왜 네이버가 주목이 되느냐? 핵심은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쓰시는 거에 있습니다. 바로 이 네이버 페이예요. 네이버 페이와 플러스 알파로 거대 온라인 생태계 여기에 있습니다. 네이버가 지난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거래된 금액이 여러분들 얼마인 줄 아십니까? 50조예요. 50조. 네이버 페이 뭐 여러 가지. 예? 그만큼 지금 많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50조예요. 50조. 이 말은 즉슨 지금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한 축을 완전히 담당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간편 결제 시스템이죠. 네이버 페이. 이거를 여러분들 언제 운영을 해왔습니까? 한참 됐어요. 오래됐죠. 그래서 네이버가 이런 상황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 앞에서도 여기 또한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네이버는 이미 여러분들 온라인 뭐 은행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네이버 페이랑 스테이블 코인 기대감에 오늘도 주가가 조금씩 이제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7만 원을 돌파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네이버 페이가 원화 기반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어떤 소문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뭐 이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또 시장 참가자들이 네이버의 핀테크 잠재력에 주목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만약 네이버가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거나 발행을 하지 않더라도 관련 사업에 뛰어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선 여러분들 이거는 아무도 얘기를 안 했을 텐데 제가 이 얘기를 좀 드릴게요. 일단 네이버 페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이버 페이. 여기에 이제 차징된 충전된 돈이 있어요. 그렇죠?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네이버페이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네이버는 맡은 현금을 은행에 예치를 해두겠죠. 대신에 뭘 발행을 합니까? 디지털 화폐 토큰을 발행을 해요. 그렇죠? 이 과정에서 예치금에 대한 뭐 이자 수익을 네이버는 챙길 수도 있고 뭐 이거를 사용하는 B2B 뭐 B2C 이 결제에서 수수료 수익을 얻을 수도 있어요. 요즘 은행들이 예금을 받아서 운영하며 이익을 내는 구조랑 비슷하지만 네이버는 더 빠르고 편리한 결제망으로 사용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금 가입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네이버 생태계 내에 이 네이버페이 같은 이 거래 규모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더 커지면서 시장 점유율을 넓혀 나갈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는 스테이블 코인 도입 같은 경우에는 금융 규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 상용화까지는 좀 넘어야 할 그런 장애물들은 있습니다. 은행이나 카드사 입장에서는 보면은 자신들의 수익 모델이 흔들릴 수 있는 문제라서 아마 반대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그래서 이제 법 개정을 하는 등 이런 절차에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발전을 하려면 뭐 지금 아시겠지만 필요하고 정부 정책 방향도 우호적이고 글로벌 추세 또한 지금 등 떠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의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지금 정부 고위직의 스테이블 코인 전문가가 중용되고 있다는 그 소식도 또 나오고 있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서 네이버가 관련 시장이 열리기만 하면은 가장 먼저 치고 나갈 주자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1위 플랫폼의 이 강점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 디지털 화폐 시대의 승자로 부상할 수 있다는 어떤 큰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인지하면 좋겠고 여러분들 지금 투자의 관점을 잡으시는 분들 뭐 늦게나마 이제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이것도 이제 한번 찾아봤는데 국내에서 이렇게 탄탄한 모멘텀을 다진 이쪽 그 기업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글로벌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실 여러분들 이것만 봐도 이게 2023년 7월 달 건데 거의 1년 전 그 소식이죠. 이미 조용히 세계 무대를 향해서 움직여 왔습니다. 네이버가 세계 무대를 향해서 움직여 왔다는 거 아마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이 포시마크라고 아십니까? 이 포시마크라고 해갖고 미국의 패션 세컨센스 트레이드 마켓입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이에요. 예, 작년 초에 무려 1조 6천억 원 규모로 인수한 기업이에요. 당시에 이거 보신 분들은 뭐 의아해하는 그런 시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이때 이거를 한 게 지금 최근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네이버의 첨단 기술을 포시마크에 이식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포시 렌즈를 출시를 했어요. 포시 렌즈라는 서비스를 출시를 했는데 이게 네이버의 AI 이미지 인식 기술이죠. 스마트 렌즈 기반으로 해서 이거를 포시마크에 적용을 해서 사용자가 사진 한 장만 올리면 비슷한 상품을 찾아주는 이미지 검색 기능입니다. 미국 이용자들에게 선보인 기능이에요, 이게. 그래서 포시마크 이용자들은 더욱 편리한 쇼핑을 즐길 수가 있게 됐죠. 네이버 입장에서는 자사의 AI 기술로 해외 시장에 첫 성과를 낸 사례가 된 거예요. 양사가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네이버 기술 플러스 포시마크 커뮤니티의 시너지를 한껏 끌어올려 갖고 글로벌 C2C 시장의 리더십을 지금 확보해 나가고 있다. C2C가 뭐예요? 소비자 간의 거래잖아요. 이게 스타트를 해서 여기서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옛날 거 지금 보여드리는 이유가 여기서 끝난다는 게 아닙니다. 이 M&A를 통해서 글로벌 무대에서 입지를 지금 계속 넓혀가는 전략을 가지고 오고 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쇼핑뿐만 아니라 웹툰 쪽에서도 북미 플랫폼에 왓패드라는 그게 있는데 그걸 또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창작자들 있잖아요. 창작자들이랑 독자들을 연결을 하고 있고 이게 일본에서는 아시겠지만 라인을 통해서 현지생활 플랫폼을 공고히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업그레이드 발걸음을 지금 계속 내딛고 있어요. 앞으로도 AI 기술을 앞세워서 해외 유망 기업들을 뭐 인수하거나 전략적인 어떤 제휴를 맺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추가적인 어떤 M&A나 혹은 글로벌 타겟 서비스가 이루어지면 네이버 주가는 기존이랑 다를 거예요. 기존에는 아는 사람들만 투자를 해서 움직이잖아요. 지금 정부가 같이 접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탄력적인 리레이팅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보는 네이버의 위상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제가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한국 시장 중심의 인터넷 기업으로 평가를 받잖아요. 근데 글로벌 플레이어로 성장을 하면 주가는 멀티플이 한 단계 올라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일들이 구체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한번 제가 예측을 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나아가서 뭔가 이제 독점적인 그런 그 스킬들이 계속 접목이 되고 있는데 이 AI 초거대 이제 언어 모델 LLM을 다국어로 이제 최적화 시켜가지고 해외 기업이나 정부에 서비스로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기업들이 이런 거 되게 예리하게 디테일하게 하는 건 잘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업그레이드 해갖고 동남아나 유럽의 기업 기관들의 네이버의 AI 솔루션을 도입을 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 정부와 지금 이미 뭐 공공 클라우드로 협력한 경험도 있잖아요. 외국에서. 그래서 이런 모델을 해외로 확장하는 그림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네이버가 해외 빅테크 기업들과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맺을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가령 유럽 쪽의 어떤 검색 엔진 포털이나 뭐 어떤 그 미국 쪽의 어떤 기업들과 협력을 해서 AI 검색 기능을 넣어준다든지 글로벌 전자 상거래 업체 네이버의 AI 리뷰나 뭐 추천을 하는 그런 기술을 공급한다든지 네이버가 가진 강력한 한글 자연어 처리, 이미지 인식, 쇼핑 같은 것들을 추천하는 기술은 세계적으로도 지금 실제로 주목을 받고 있어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추가 해외 M&A 가속도 방금 말씀드렸던 그 여러 사례처럼 분야별로 해외 기업을 인수하는 전략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핀테크 분야에서 해외 유망 핀테크 그 스타트업을 인수해서 네이버페이와 결합을 하거나 AI 전문 업체를 인수해서 기술력을 보완을 하는 식이죠.
뭐 아니면은 그 스타트업, 국내 스타트업과 또 뭐 이렇게 진행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리고 이미 네이버 아실지 모르겠지만 실리콘밸리 쪽에 AI 연구소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이버가. 예, 해외 인재 영입에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필요한 기술이나 플랫폼을 통째로 사들이는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되면 네이버의 글로벌 스토리가 뭐 더 강력해져서 국내 투자자분들뿐만 아니라 해외 외인들의 관심, 자금도 유입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현실화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이게 현실화가 되면 지금 뭐 목표가로 뭐 27만 원, 뭐 30만 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쩌면 지금 이런 목표가가 징검다리에 불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이버의 미래 비전은 국내에 머물지 않고 세계로 뻗어나갈 때 더욱 빛을 발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좀 알기 쉽게 최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네이버 주가의 상승을 갖고 온 이유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 그 다음에 AI와 이 스테이블 코인 그 다음에 글로벌적인 어떤 측면에서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이버를 볼 때 이 회사가 과연 어디까지 성장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상상을 요즘에 좀 많이 하는데 불과 여러분들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많은 투자자들이 각광을 하진 않았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았고 지금 뭐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포털 사이트로만 알았던 네이버잖아요. 근데 이제는 야, 이 대한민국 AI 산업을 주도하고 금융 패러다임 변화의 주역으로 거론이 되면서 글로벌 무대에서도 존재감을 지금 키워가는 모습이 참 놀랍습니다. 기술과 트렌드의 이 변화에 이렇게 빨리 올라타는 기업이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도 지금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투자에는 변동성이랑 위험은 항상 따르니까 여러분들 항상 몰빵은 하지 마시고 좀 인내를 갖고 세상의 흐름과 실질적인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을 잘 찾아서 투자를 하신다면 좀 좋은 결과를 가져오실 거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의 펀더멘탈은 탄탄하고 또 정부 정책 방향이랑 미래 산업 흐름에도 부합하는 그런 어떤 그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히 또 오늘은 AI와 접목을 해서 핀테크라는 그 두 축에서도 남다른 경쟁력과 비전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이버는. 그렇죠? 이런 기업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내외 통틀어 봐도 드물어요. 그만큼 네이버의 이 성장 스토리는 남다르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투자를 하신 분들 미리 잘 잡으신 분들 지금 30% 가까이 또 상승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좀 여러분들 남다른 관점에서 아직 투자하시지 못하신 분들도 기업을 좀 천천히 분석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투자는 뭐 예술이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네이버 같은 훌륭한 그 캔버스의 미래를 그려보는 그 여러분들 그 그림이 더 빛날 수 있도록 한번 좀 저도 모니터링을 계속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네이버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최대한 여러분들 좋은 정보들, 진정성 있는 정보들을 특별한 정보들을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잘 정리를 해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소중한 댓글 많이 해주시는데 감사드립니다.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공 투자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을 잘 고민이 상당히 크신 것이라고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한 전문적인 필요한 그런 서로 간의 뭐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한 조치 우리는 이 생각이 늘 단언컨대 뮤추얼 기술이 저하고 자산을 증대를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구독자분들 여러분들과 같은 그냥 개인 투자자예요. 네, 개인 투자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